안녕하십니까. 온나라 대응농업연구소장 전지혜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과수산업의 변화와 중장기 과제, 좀 무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국내 과수 재배의 현황과 변화가 어떻게 되었고, 그다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수 재배지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수 중장기 과제를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과수 재배 현황 및 변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국내 과수 재배 변화가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시면 2018년, 2020년, 2023년에 급격한 감소가 있었는데, 이 해에는 개화기 저온 피해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수의 생산액은 지금 2023년 6조 3천억 정도로 연평균 4.7%까지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고, 1인당 과실의 그 소비 패턴을 보시면 6대 과실, 우리가 얘기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담감은 최근 20년간에 보면 2000년대에는 거의 80%가 소비가 됐는데, 최근에 2021년도에 보면 한 63%로 줄고, 그 외에 기타 과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두라든가 뭐 키위라든가 이런 기타 과실이나 수입 과실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간의 과수의 재배지는 정말 변동이 있었느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그게 지날수록 재배 면적 증가가 높은 것이고, 빨간색이 지날수록 재배 면적이 감소한 면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온난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화상병 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산지인 경북과 충북에서 재배 면적이 감소를 하고 강원도 지역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특히 주산지인 전남 나주라든가 경기도 안성 쪽의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감귤을 보시면 실제로 제주도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남해안이라든가 전북 지역까지 그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10년간의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배지의 변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수 재배에서는 기상재해 발생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유형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는 크게 개화기 저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호우, 우박, 태풍, 폭염, 동해 순으로 피해가 나타나는데, 특히 개화기 저온의 경우에서는 2018년 이후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가장 피해가 규모가 컸던 것은 2023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2023년에 거의 저온 피해가 3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저온 피해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보시면 3월 기온이 역대급 가장 높은 9.4도씨, 즉 3월 기온이 높아짐으로써 개화기가 빨라지고, 이로 인해서 개화기 저온 피해가 굉장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10년간의 사과와 배의 그 만개기, 꽃이 많이 피는 그 만개기의 변화를 보시면 점점점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진 개화기로 인해서 과수 저온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과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의 패턴도 바뀌지만, 이제 재배에 있어서도 신규 아열대 과수가 국내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키위라든가 무화과, 석류, 비파 이거를 제외하고도 신규로 도입돼 있는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이 특히 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 망고라는 망고의 재배 면적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 또 소득 증가와 세계화, 다문화 영향으로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6대 과종의 재태 작목으로서의 그 고소득 작목으로서 아열대 과수를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진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열대 과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기후 변화가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열대는 시설 내에서 재배를 하고, 작목에 따라서는 가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유지 관리비 투입으로 인해서 경영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온대 과수에 비해서 냉해 등의 이상 기상으로 인한 생육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소비시장 형성이 미흡해서 안정적인 판로라든가 가격 형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아열대 과수는 이제 난방이라든가 냉방을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서 환경성 평가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과종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배 기술이 아직까지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런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품목 소면적 재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열대 과수의 접근은 굉장히 주의 깊게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후 변화와 과수 재배지의 변동을 보겠습니다. 한반도 기후 변화를 보면 최근 10년간 0.2도씨 온도가 상승했고요. 109년간의 변화를 보면 평균 한 1.6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1.6도의 상승이 최고 기온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최저 기온이 1.9도씨까지 상승해서, 그러니까 낮은 온도가 상승을 해서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치를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계절을 봤을 때 여름 일수가 한 20일 정도 증가했고, 겨울철 일수는 한 22일 정도 감소했고, 열대야 일수도 한 8.4일 정도 증가했고, 한파 일수는 4.9일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연 강수량에 봤을 때는 한 135.4mm 정도의 강수량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강수 일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이제 집시간당 내리는 강수량이 증가하는 강우 강도가 증가로 인해서 강수량이 증가를 보였고요. 지금 이제 기상청에서 매화와 벚꽃의 개화일을 보시면은 봄철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아까 사과와 배와 마찬가지로 계속 벚꽃이나 매화꽃의 개화일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한반도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의 그러면 기후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SSP 시나리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후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데, SSP 1, 2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후 정책을 실현을 해서 실제로 온난화의 경향을 좀 낮춰서 한 2도씨 이내로 온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SSP 3과 5의 경우에서는 기후 정책 지금까지 지금까지 생활하는 대로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기후 변화의 그 양상은 SSP5 시나리오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SP1이든 5든 21세기 말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2.6에서 7.6도가 상승할 거고, 강수량은 3에서 14%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아열대 기후대, 즉 아열대 기후대라는 것은 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 8개월 이상 됐을 때를 우리가 아열대 기후대라고 하는데요. 그 아열대 기후도가 현재 지금은 전국토의 그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해안 지역에 국한돼서 한 10.3% 정도의 아열대 기후대를 가지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SSP5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 56%, 그래서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거의 남한 쪽은 아열대 기후대가 56%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과수의 재배지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이냐 보시면, 지금 이런 지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림은, 파란색 부분은 지금 사과의 재배 적지, 지금의 품종과 재배 그 양식을 가지고 했을 때 사과의 재배 적지고, 녹색 부분은 사과의 재배 가능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지가 되겠는데, 현재 지금 사과의 재배 적지 같은 경우는 전 국토 면적이 한 68.7%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SSP5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면 2070년이 되면 한 1.61%로 줄고 있고요. 줄 걸로 예측되고 있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강원도는 동해 피해로 인해서 부적지가 되는데, 2070년이 되면 강원도가 적지가 되고 나머지 지역이 이제 부적지로 바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감귤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재배 적지는 1.2%밖에 되지 않지만 2070년이 되면 16.7%가 재배 적지가 되고요. 키위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키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8%가 우리나라의 재배 적지이지만 2070년이 되면 42.1%, 그래서 작목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고 여기에 맞는 기술 개발들도 필요하고 정책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 중장기 과제는 크게 제가 세 파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기후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서 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부분과, 그다음에 어쨌든 기후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기후 적응한 과수의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재배를 할 때 어떻게 완화를 할 건지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과수와 과수의 재배 환경의 영향 평가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지금 과수 과종 8과종에 대해서 재배지 변동을 예측했고, 또 아열대 앞으로는 더 아열대 과수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온대 과수와 아열대 과수의 재배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주요 작목들이 지금 재배되고 있는 온대 과술들이 재배지의 변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물 계절, 과실의 품질, 생산량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알아야지만 앞으로의 연구 방향, 그 다음에 뭐 정책의 추진 방향들이 구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후 실질적으로 뭐 작물의 문제도 있겠지만 새로운 병해충이 출현하고 또 그런 병해충들이 월동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해충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기후 적응 안정 생산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가 되면서 온난화가 되고도 있지만 실제로 이상 기상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기상 재해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해 경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것들을 플랫폼을 구축해서 대국민 서비스 농업인들에 대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 기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의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 기술들이 적절하게 개발되고 보급되어야지만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기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품종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배지 적지라든가 재배 품종의 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요 품종은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적합하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적합한 품종들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온대 과수 품종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24년도까지 사과 등 8작목에서 48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대 과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고온에 의해서 착색이 잘 되거나 그 다음에 자가 결실성이 있어서 봄철에 결실열이 높거나 내한성이 있거나 고온 착색성, 그다음에 저온 요구도가 낮아서 낮은 품종들을 개발 보급하고 있고요. 아열대 과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소비 확장성이 높은 품종 선발 보급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해충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외래 병해충이 도입되고 또 새로운 작목이 들어옴으로써 병해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작목이 새로 바뀌고 또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 보험의 적용 및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아열대 작물의 재배는 이제 늘어날 것이고 이제 여기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 재배를 할 때 우리가 탄소를 어느 정도 줄이고 이제 난방비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재배할 수 있는 권장 재배지들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에 재배를 권장하는 정도에서 완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수가 과연 우리가 살림은 이제 탄소 흡수원이 됩니다. 근데 과수가 과연 임목처럼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출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수의 탄소 흡수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인증 체계들도 맞는 것도 기후 변화의 중장기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